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두고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기존 본관 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쪽으로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찬반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도 할 말 이슈에서는 청주시 총괄 건축가를 역임한 신춘규 건축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청주시 총괄 건축가를 역임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청주시 총괄건축가를 하기 이전에 19년 10월에 청주 통합시청사 국제공모 총괄 전문위원으로 먼저 위촉을 받았습니다. 제가 총괄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청주시청사 건립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본관동의 보존과 국제공모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청주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건축계의 축제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국제공모가 나름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을 받은 후에 20년 5월에 국토부와 청주시로부터 총괄건축가의 위촉을 받았고요. 총괄건축가의 역할은 청주시의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의 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기획 단계부터 완성되는 단계까지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자문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국토부 지원 사업인 중점 추진권에게 공간환경 전략계획 사업을 위한 그 용역을 총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네, 그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청사 본관을 존치하기로 했다가 이범석 시장이 취임하면서 청주시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본관동의 존치 문제는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청주 통합청사의 국제공모를 책임질 총괄 전문가로 위촉이 되었을 때 청주 시민이 가장 잘한 세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반하여 통합시청사 부지를 원시청사 부지에 결정한 것. 두 번째는 시청사로서 기능을 60여 년 동안 해온 본관동을 보존하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최초로 시청사를 국제공모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결정으로 청주 시민들이 정말 성숙했다고 생각을 했고, 제 고향인 직지의 도시 청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유명해진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처럼 청주가 변화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청사를 갖고 좀 그 세계적인 시청사를 만듦으로 해서 그 청주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본관동의 어떤 보존 결정을 다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청주의 역사 문화의 어떤 기반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랜 수기와 토의를 통해 존치 결정이 난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사 본관 건물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관동의 존치의 문제는 문화재 등록의 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근대화 시기에 청주시에서 1세대 건축가인 강명규 교수를 찾아서 의뢰를 하였고, 당시에 한국의 정체성과 청주의 장소성을 담기 위해 노력한 건축적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청주시청사로서 기능을 해온 건물입니다. 지금 한국의 K-드라마나 K-팝, K-음식 등으로 문화를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시나 건축들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관동은 지난 60년 동안 청주의 역사와 함께 우리 근대 건축의 산물입니다. 그 청주의 발전과 함께 모든 계획과 행정이 이루어진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도시 발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을 기억하고 유지하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최근 청주시 신청사 TF팀에서는 사업비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들어서 철거를 주장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좀 있을까요? 사실 좋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려면 그만큼 더 정성을 들여야 하고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건축물을 만들려면 그만큼 설계부터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유지 관리 비용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신 좋은 건축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잘 지어진 건축물의 부가가치는 비용으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의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삶의 흔적과 도시의 역사를 존중하는 일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동안 쉬운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방식을 버리고 우리의 역사 문화 가치를 잘 고민하고 다시 꾸며나가는 그런 그 역할을 우리가 전문가로서 좀 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그런 역사들을 존중하는 그 개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긴 갈등을 불러왔던 원도심 고도 제한도 새로운 국면입니다. 고도 제한을 철회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원도심을 당장의 개발로 토지가를 올리려는 근시안적인 생각보다 미래의 청주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주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 뒤에 49층의 코하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이 돼야 될 중앙공원 앞에 남쪽으로 그 가로구역 개발로 해서 6개의 그 블락이 약 34층 정도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는 다시 뒤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도심에 대한 가치를 잘 판단하고 그 좀 현명한 우리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원도시의 그 가치를 좀 존중을 하고 청주의 어떤 잠재력을 살리고 그 브랜드를 찾아가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되고 이제 민간의 이익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모든 건축물은 공공재가 돼야 됩니다. 아파트나 민간 건물이나 공공건축물이 다 공공재가 돼야 돼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그 소유주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찾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청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주요 현안들이 다시 좀 갈등을 빚고 있는 구도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쉽고 뭐가 더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도시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주어진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역사 문화를 담은 좋은 도시계획을 만들고 그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을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흔적을 지우기보다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청주를 물려주는데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주의 원도심은 자연과 함께 보행 중심의 관광도시로서의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무심촌을 중심으로 동축으로 오암산과 서축으로 스마트 생태 도시의 경관이 잘 갖추어진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잠재성을 잘 살려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심사숙고해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춘규 건축사와 함께했습니다.